여러분, 공수처 믿지 마세요. 공수처를 어떻게, 권력기관을 왜 믿습니까? 공수처가 여러분들을 위한 시원한 일을 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수처 믿지 마십시오. 공수처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드디어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여당의 칼이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돼서 결승전에서 야당 추천위원 2사람을 제외한 모든 분들의 추천을 받은 두 후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분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판사로 근무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김앤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돌아와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를 했던 연구관입니다. 친정부 인사입니까? 아니면 친검 인사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가신그룹인가요?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수원지법 성난지원판사로 임관해서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을 거쳤고,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맡는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16년에 판사를 떠나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23기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런 인사들이 친정부 인사입니까? 예를 들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요. 만약 추천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논의를 한다면 이 두 분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추미애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칼을 들고 나서 야당을 탄압하러 다니는 인재가 될까요?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가 이렇습니다. 야당은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결승에 올라간 2사람만 놓고 봐도 심지어 여당이 추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되지도 않았고요. 반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누가 봐도 중립적인 인사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야당의 주장은 이 2사람이 검사로서의 수사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월급 받고 직장을 다녀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삼성물산 사장으로 가면 반도체만 알지 무역을 몰라서 물산 사장을 못합니까? 경영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앉아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기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잘 차단하고 조직을 평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법조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중에 뽑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또 검사가 맡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은 개혁도구냐, 검찰의 개혁도구냐, 친정권 도구냐, 공수처 판도라 열렸다.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공수처장 거부권을 스스로 빼앗고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는 대신 법부터 바꿔버렸다는 점에서 정당성에 오점을 남겼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기다렸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에서든 정권 보위를 위한 비밀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공수처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조차도 공수처장 후보를 본인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지도 않았고 뽑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당목 추천위원 2명 없이도 3분의 2, 5명으로 완화해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교섭단체의, 즉 국민의힘이죠.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2사람은 이것 외에도 대법원장 임명이라든지 이럴 때 목소리를 내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라고 보겠습니다. 반민주당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분들이신 거죠. 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한 경력도 7년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처음에는 누구를 수사할 거냐? 수사 대상이 7,000명인데 초기에는 검사 비위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이 한겨레 신문의 분석이고 저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등으로 전체 규모가 7,000명,
근데 이제 7,000명을 수사하는데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 이걸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만 검사 20명에 파견 공무원 40명이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국 장관 관련돼서 수사할 때는 이거보다도 규모가 컸죠.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도입된 만큼 당분간 검사 비위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불기소했는데 해법이 공수처뿐이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말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룸사롱 얘기 아침부터 또 지저분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각 96만 2천 원, 즉 3만 8천 원이 모자라서 기소가 안 됐다는 상태인 겁니다. 검사 3명이 있고 이주영 변호사, 김봉현 씨 5명이 술 먹었다라고 그냥 계산을 합시다. 전체 비용 536만 원 중에서 3명의 검사가 가고 나서 이주영 변호사와 김봉현 씨 둘이 남았을 때 둘이 남아서 밴드를 불렀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55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481만 원이 됩니다. 즉 11시까지 481만 원을 쓴 상황이죠. 그런데 이 481만 원을 5분의 1로 나누니까 각각 96만 2천 원이 돼서 기소를 피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김봉현 측 변호사가 어제 폭로했지만 사실은 그 접대 자리에는 여성 종업원이 3명만 있었다는 겁니다. 3명은 각각 검사 한 사람 3명에게 배치가 되어 술자리에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그 여성 종업원 1인당 노동비용은 각각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먹는데 한 사람에 50만 원씩 주는 그런 룸사롱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어쨌든 그 50만 원을 정말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 술 먹은 비용으로 그냥 간주하겠습니다. 이 경우엔 481만 원에서 150만 원, 각각 검사 3명에게 돌아간 비용 150만 원을 제외하고 331만 원을 5분의 1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3명의 검사는 각각 50만 원의 여성 정업원 노동비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50만 원 더하기 331만 원 나누기 5를 해서 이 비용을 합치면 총 116만 2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쳐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설명드려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검찰의 기가 막힌 제조, 조국 딸의 장학금은 뇌물로 기소하고 범죄자의 뇌물성 술 접대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국 장관의 딸이 조국 장관이 반정부 인사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받던 장학금은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 관련 건은 김영란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 또 웃기는 일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김봉현이 접대를 했지만 사실은 이해관계는 이주영 변호사와 검사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과 가까워서 검찰 관련된 사건을 맡는 변호사인 이주영이 본인의 돈이 아닌 물주 김봉현을 끌어들여서 검사들을 룸사롱 접대를 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검사 3명이 김봉현과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은 심지어 나중에 라인 팀장이 됐지만 어쨌거나 검사와 김봉현이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김영란법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검사들의 머릿속에는 검사장 출신이니까 저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선배가 되는 겁니다. 선배한테 술 얻어먹는 것은 뇌물죄가 아닌 거죠. 아예 기소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사실은 이주영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건으로 이 3명은 3만 원이 아니라 15,000원을 먹었어도 뇌물죄로 기소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주영을 빼버리고 김봉현과 검사들의 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 즉 검사장 선배로부터 룸사롱을 얻어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인 것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은 뇌물로 기소를 하면서 범죄자가 아니라 변호사의 뇌물성 접대를 김영란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모습이라는 점.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물반 고기반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공수처가 출범만 하면 아무나 가서 찔러서 수사를 해도 결과가 나올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가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밖에 없어서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집단 폐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빨리 썩은 물고기들을 잡아 올려서 연못 안에 물의 양이 충분해질 때까지 고기를 잡아 올려야 됩니다. 낚시로 부족하면 그물로라도 엮어 올려서 검찰의 자정작용 일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이 깨끗해질 것이냐? 지금까지 상명하복으로 검사장 출신 선배 변호사 따라가서 룸사롱에 술 얻어먹고 그 형들이랑 자기의 승진 문제 상의하고 그래서 상명하복으로 변호사의 말 들어가면서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공수처의 등장으로 더 이상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없게 되고 각각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 말고 잘나가는 놈 제끼기 위해서 공수처에 제보를 하는 검사도 생길 것이고요. 이러한 문화가 지금 한 가족으로 검찰 가족이라는 말 심평 변호사가 썼다는 얘기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죠. 검찰 가족으로서 공고했던 관계가 의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고 검사 내부에서 상대방을 제끼기 위한 투서가 난무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라인이라는 게 전제해도 현대그룹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이 한 식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이것에 균열이 생기게 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검사의 무대한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냥 각자 도생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검사들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검찰 조직 문화의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공수처 연내 출범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박 있다님, 공수처는 믿을만한 거예요. 아유,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 얘기 안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공수처 믿지 마세요. 공수처를 어떻게, 권력기관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권력기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종교 정도를 믿으시고요. 가족들 믿으시고 친한 친구들 믿으십시오. 권력기관을 왜 믿습니까? 정치인도 믿을 사람이 없는 판인데. 공수처는 그 자체로 권력기관으로서 검찰과 싸우는 상황에서 각자가 권력을 가지려고 오만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때릴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때릴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한 장관들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검찰을 습격해 들어가면 검찰이 공수처장을 이 직권남용으로 습격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싸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습격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치 자금을 국회의원들이 쓰면서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허튼 짓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지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기구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국민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기관이 가지는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잘 알고 권력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가 중요한 것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공수처와 검찰을 전부 다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권력기관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공수처가 여러분들을 위한 시원한 일을 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냉정하게 지금까지 기소도 한번 당하지 않은 채 120억 원을 뇌물을 통장에 집어넣고도 태연하게
재산 공개를 하는 검사들, 이런 무리들을 견제하고 수사하는 기구이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만족시켜줄 기구가 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검찰을 후벼파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재미있어 할 수는 있겠죠. 공수처 믿지 마십시오. 공수처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